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4월 1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충격적인 속보를 하나 전해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의 박영선, 그리고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의 양정철, 문재인 대통령 때의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을 발탁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TV조선에서 나왔고, 이어서 YTN을 비롯해서 또 다른 보도에서는 김종민 지금 민주당 출신이죠.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인데 김종민을 새로 신설되는 정무특임 장관에 임명할 것이다. 자, 이런 말들이 나와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것이 논란이 일어날 텐데, 그 다음에 나온 기사,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일단 아이디어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선일보 조금 전에 나온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국무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금토설, 여당 아이디어 중 하나였다. 아이디어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4.10 총선 후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 개편을 검토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의 박영선 전 의원, 비서실장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카드를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 이후에 박영선, 양정철 두 사람을 기용하는 방안이 총선이 이제 완패한 이후에 대통령실 일각에서 아이디어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 보도가 된 것은 아마 그 여론을 좀 탐색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데 여론이 어떨까? 특히 보수 우파 진영 또 중도층의 여론을 떠보는 것이겠죠.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도 여론을 이렇게 탐색을 해야지 국무총리는 인준을 받아야 되고 국회 인준을 받으려면 다수당이 민주당이 찬성을 해야 되고 또 정부 특임 장관 신설도 정부 기구 개편이니까는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야 됩니다.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 일단 그 보수 우파 유권자 그리고 중도층 좌파 유권자의 또 정치권의 반응을 한번 탐색하기 위해서 일단 흘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은 작년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때 있었던 하버드대 강연 현장에 참석하기도 했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2021년에 낙선했는데 그 이후에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정책을 연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정책을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연구를 했고 최근에는 반도체 주권 국가 이런 책도 펴냈습니다. 그리고 여권 관계자는 양정철 전 원장도 최근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소통이 있었던 것을 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두 사람 그 기용 카드는 여러 인사안 중 하나로 알고 있다. 총리 경우 이정현 전 의원, 비서실장의 경우 원희룡, 정진석, 이정현 등 다른 후보들도 여전히 검토는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론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정무장관 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뭐 명칭이 특임장관인지 정무장관인지 정무특임장관인지 이건 정해야 되겠죠. 만약에 신설되면은 후보로는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김종민 새로운 미래 의원이 후보 중 한 명으로 대통령실 주변에서 거론된다. 자, 이 상황인데 양정철은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직을 추천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 전에도 양정철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서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국회 한번 진출해봐라. 뭐 공천을 알선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전부터 친문이 있었던 양정철이고, 자, 박영선은 뭐 케네디 스쿨, 하버드 케네디 스쿨 그때 뭐 강연 때 봤다고는 하지만, 이 박영선은 지금 그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있는 김한길 위원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김한길 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김한길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바로 박영선
이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투톱을 활동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지금 김한길이 추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보니까 일단 총선 패배 이후에 그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된다.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도저히 이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조국과는 같이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조국과는 같이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국무총리를 하려면은 인준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 그 민주당에서도 반대할 수 없는 인물들을 포진을 시켜서 일단 협치를 하는 좌파와도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되 이재명 조국과는 안 한다. 그래서 과거 친문 쪽의 지금 이재명과 대치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쪽과 이 손을 잡는 그런 모양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조국도 친문에 속하죠. 근데 조국은 배제를 하고 과거의 친노부터 시작되는 친노 친문과 는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아이디어가 현실화될지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에서 이런 그 말이 나오고 있는지를 조금 더 확인된 다음에 제 입장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일단은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좀 더 오늘 진행 사항을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면 톱 기사는 모든 언론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입장 발표입니다. 다 부정적입니다. 자, 조선중앙동아입니다. 조선일보는 윤 낮은 자세로 민심 경청하겠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께 죄송하다 했다. 근데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 그러나 하지만 15번, 동아일보는 불통, 협치, 어려, 해법 없는 윤 13문 입장문 다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하면서 그 TV로 다 중계가 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잘한 정책을 쭉 나열을 했죠. 그래서 나열을 하고 나서 그러나 또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화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와 참모들과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저부터 잘못했다.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그 비공개 회의에서 사과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형식,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아니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 이 형식 그리고 발언 내용 잘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서 총선에서 패배했다. 이게 진정한 그 자기 반성인가 이런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여당 당선인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사면기사입니다. 참패 원인 찾자더니 여당 당선인 총회 자기 소개하다가 끝나버렸다. 총회 2시간 중 1시간 동안 초선들이 자기 소개에 1시간을 써버렸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 카메라를 가지고 막 촬영을 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었다. 비례대표위원들 아주 손쉽게 들어간 의원들 어제 몇 사람이 그 당선인 총회에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막 웃으면서 셀카 찍는 그런 모습이 또 사진이 찍혔죠. 그리고는 통합하자, 단결하자 이런 540자 결의문 내고 끝. 일각에서는 이럴 거면 왜 모였나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기세등등하죠. 지금 당대표 연임을 하려고 합니다. 8월 달에 그 전당대회가 있는데 추대를 하든 아니면 출마하면 무조건 되겠죠. 전부 다 자기 사람으로 친명당을 만들었으니. 동아일보 정치면입니다. 친명 총선이 끝나자 이재명 당대표 연임 군불 당헌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 그 2년간 당을 이끌게 되죠. 이 대여 투쟁 강화 위해서 나쁜 카드 아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당 일부에서는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다. 또 물론 이 반발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친명계에서는 이재명이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 대표직 연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8월 달에 다시 대표가 되겠다는 이야기죠. 뭐 입지 유지 이 안에는 구속 안 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이 안 돼야죠. 뭐든지 지금 모든 이재명과 조국의 정치 시나리오는 구속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구속이 안 되기 위해서도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절대 필요하죠. 제1야당 대표, 그것도 거대 야당 대표 입장과 그냥 일반 국회의원 입장은 다른 겁니다. 검찰, 법원에서 볼 때도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1야당 대표.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대 야당의 대표직을 든든한 방탄조끼로 삼아서 다시 입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이재명이 하나 또 시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의 현재 최대 사법 리스크는 뭐 재판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수사와 재판 사이에 딱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바로 대북송금 사건. 대북송금 기소도 안 하고 영장 청구도 안 하고 수사는 끝나고 이렇게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사안이죠. 자, 그런데 구속영장 대북송금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결심을 하면은 바로 구속영장을 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가 다 있고 특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이재명의 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검찰 진술에서 변호인이 입회한 검찰 진술에서 이재명에게 송금 북한으로 돈 보낸 거 방북 대가로 돈 보낸 거 전부 다 보고를 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가 바꿨죠. 부인이 법정에서 소동을 벌이고 해서 바꿨죠. 자, 그래서 그 결정적인 진술인데 이하영의 보고를 했다는 진술이 최근에 이하영은 바꾸고 있고 말을 바꾸고 있고 그걸 이하영이 바꾸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회유가 있었다. 김성태 돈을 보낸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가 나를 회유했다. 그러면서 김성태와 조사를 받다가 검찰 조사를 받다가 술판도 벌였다. 이런 진술을 이런 그 주장을 했죠. 검찰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는 입장인데 이재명이 갑자기 나서서 그 말은 100% 진실일 거다.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이하영 말만 듣고 왜 그렇게 이것을 진짜로 몰아가느냐 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회유가 됐다는 게 되는 거죠.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북한으로 돈 보낸 걸 방북 대가로 돈 보낸 걸 보고를 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회유에 의한 거짓말이다는 것을 이재명이 앞장서서 말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 술판이 있었다. 그래서 회유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유가 돼서 한 상태의 이화영 진술은 그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된다. 이 주장을 이제 변호사이기도 한 이재명이 하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 사이명 기사입니다.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회유 사실일 것. 쌍방울은 검찰청은 술자리 못하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청 술자리 회유,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주장에 대해서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또 대장동 사건 재판에 나갔죠. 피고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취재진에게 그거 100%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은 지난 4일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그 사건으로 기소된 이하영 재판에서 이하영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써있는 방에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모였는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 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 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진술을 하니까 검사가 그때 소주를 마시면 냄새가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나. 교도관들이 이제 호송을 해왔죠. 교도관들이 호송을 해왔는데 이제 교도관들이 밖에 있고 자기들끼리 술판을 벌였다는 이야기인데 술 냄새가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검사가 물으니까는 이하영은 한참 지나고 진정된 뒤에 갔다.
이 술 먹었다고 냄새가 바로 진정이 되나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교도관이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그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진술 조작 모의 여기 있는 수사 대상이다. 대대적 감찰과 수사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막 이 진술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도 당 회의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술 파티를 방치했다는 것은 검사의 명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또 CCTV 출정 기록,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방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은 일단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13일 수원지검에서는 지금 교도 행정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 이런 반박문을 냈고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법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작년 6월 무렵에 7차례 검찰청에 나와 조사받은 걸로 아는데 술 냄새나 음식 냄새를 맡았다는 교도관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쌍방울 인사, 술자리에 있었다고 이렇게 했던 쌍방울 사람들도 검찰청 조사는 술자리를 할 수가 없는 구조다. 쌍방울 관계자는 이하영처럼 구속된 피고인이 검찰청에 불려가면은 조사 시간 정도를 빼고는 교도관이 항상 동행 감시한다. 피고인이 술자리를 한다면은 교도관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완전히 옷 벗겠죠. 어떤 교도관이 거기에 동의하겠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말대로 CCTV, 출정 기록, 교도관 진술 다 확인하면은 간단한 일이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재명은 본인의 구속, 영장 청구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확인을 해야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사는 서울신문 칼럼입니다. 자, 최광수 칼럼. 여소야대 때 정치구단, YS, DJ가 한 일. 지금 극심한 여소야대죠. 그럼 과연 과거에 정치구단, YS와 DJ는 어떤 일을 했을까? 여소야대는 항상 있었습니다. 노무현도 2003년 취임 초, 그리고 2006년에 대통령 못 해먹겠다. 대통령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여소야대라는 최악의 정치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한탄을 했었죠. 돌고 도는 게 정치다. 보수 진보 정권과 상관없이 여소야대가 되면 공수 입장만 바뀔 뿐이다. 총선 참패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윤 대통령의 심정은 20여 년 전 노 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선거 패배 원인이 상당 부분 대통령을 향하고 범야권 의석수가 전체 의석 3분의 2에 가까운 192석이니까 더 힘들게 됐다. 이 여소야대 첫 등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였죠. 그때 노태우 전 대통령은 YS, 통일민주당, 그리고 JP의 공화당, 신민주공화당까지 다 합쳐서 3당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을 탄생을 했죠. 그때 DJ, 김대중도 통합 대상이었는데 DJ는 거절한 반면에 YS는 3당 합당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를 정계 개편으로 뒤바꿔 버렸죠. 그 다음에 DJ도 1998년에 DJP 연합으로 대통령이 됐지만 그때도 역시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때 민정당 출신인 김중건 비서실장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김중건은 총선 민의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큰 정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야당인 신한국당 내 구 민정계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대거 국민회의에 입당시켜서 여대 야소로 정치판을 새로 짰습니다. 3당 합당, 이혼 빼오기 같은 인위적 정계 개편을 놓고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데 의회 민주주의, 정당 정치를 왜곡한 점에서 야합, 꼼수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3당 합당만 해도 정체성이 이 확연히 다른 정당들이 합쳐지면서 후유증과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나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인해서 전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런 3당 합당이나 이혼 빼오기 같은 것이 국회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기에 여소야대 타결을 위한 여건의 고육지책으로 볼 수가 있다.
민주화 운동의 기수이자 정치 구단인 YS, DJ가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거기를 갔던 것도 정상적 국정 운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명분도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이 칼럼, 최강수 칼럼은 과거의 정치 행태가 옳다, 그러다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여야가 치받는 대결 구도에서도 물밑으로는 대화와 소통이 활발했다는 점이 지금과 너무나 다르다. 자, 그래서 이재명 당, 조국 당 같은 야당의 강경 투쟁이 예상되는 22대 국회에서는 인위적 정계 개편은 꿈도 못 꿀 상황이다. 그렇다고 여건이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소프트 파워가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을 조금이라도 헤쳐나가려면은 거리주의적 소통면이 아니라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 마침 이 칼럼이 보도된 날 아침에, 칼럼은 그 전에 썼죠. 보도된 날 아침에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절묘한 시점에 이 칼럼이 나왔다고 봅니다. 여소야대 때 정치구단 YS DJ가 한 일은 파격적인 협치를 위한 3당 합당 이런 문제, 그리고 또 구민정대 의원들을 설득해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국민회의에 입당시키는, 자, 이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국정 운영을 해 나가기 어렵죠.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는 상황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박영선, 양정철 카드가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추이를 조금 지켜본 뒤에 입장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